한 주간 법조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 기자, 이 우선 선거 소청이라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선거 소청이라는 것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선거별로 선거 소청을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선거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선거의 효력이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처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선거 소청은 선관위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6월 3일부터 2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이제 국힘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선거 소청을 하게 되면은 선관위가 60일 내에 과연 이 선거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선거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재선거가 실시가 될 수 있고, 아니라고 기각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이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224조에 보면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 규정 위반, 뭐 이번에 투표용지 배부라든지 그런 데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최종 표차가 6만 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송파 지역에 유권자 전원이 이 정원호 후보한테 투표를 했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 소청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터지자마자 이거는 재선거 사유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뒤집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선거 날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선관위에서 몰디브로 선거를 참관하러 갔다 이런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선거 소청은 그렇다 치고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이 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시스템 탓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판사들이 어쩌다가 선거 업무를 맡게 된 겁니까? 판사들이 맡게 된 데는 이제 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네. 지금까지도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이 되고 있죠. 투표함 바꿔치기에다가 거의 공개 투표에다가 이런 온갖 부정이 저질렀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개헌이 되면서 선거 관리를 이게 행정부처에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헌법에 이 선관위에 판사가 관여를 하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현행 규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그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네. 얼마 전에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죠. 보통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관례상 최선임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시도선관위, 그리고 이제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판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 중에 판사가 상당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직무에 전념을 하고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출퇴근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임 의원들은. 이런 판사들이 과연 선관위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일 것 같은데, 좀 많은 이해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를 맡아본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직업상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 판사들이 사실관계 파악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업무 같은 것은 정통하기 힘든 게, 잘해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선거 때는 그거보다 자주 하지만은 주요 결정 사항은 이 선관위원이나 선관위원 판사나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사무국,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거의 승인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판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이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도 대부분이 이제 판사인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건지 이것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은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어떤 법적 책임의 구조로 갈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 법적 책임을 지려면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투표지 부족 상태를 알고서도 일부러 방치했는가? 그 부분을 일단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선관위원장이 관례상으로 판사들이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구조를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무국이라든지 일부 직원들이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명목상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지 그 부분은 사실 또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네, 한 표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관위가 좀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안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